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발레온이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몇 퍼센트가 돈을 잃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무려 98%가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자, 그건 뭘까요? 90에서 98%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90%라고 해보겠습니다. 90%. 근데 이 10%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죠. 정말 상위 1%는 돼야 좀 많이 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10% 돈을 버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치 투자자예요. 현실이. 그리고 이걸 이해된다. 주가는 미래를 어떻게 한다? 선반영한다. 왜냐, 제가 이런 자신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잡주 같은 게 아닌 종목이잖아요. 한미 반도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할 수 있으니까. 자, 기업은 총 재무적 투자 등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적 저평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거라 볼 수 있고, 재무적 저평가라는 거는 앞으로 성장을 떠나서 지금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이거는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에서 미래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확률적인 거죠. 확률적인 거, 확률을 조금 더 높인 거죠. 제가 이 재무적 투자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나뉘는데, 모의 투자로 A 등급을 모아놓고 B 등급, C 등급을 모아놓으면 A 등급이 항상 이겨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게 피라미드가 된다니까요. 세상에 이 소수의 돈이 다 몰려요. 나머지는 얘네 이렇게 50%를 10%에서 나눠 먹고 나머지 50%를 90%에서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거를 단 하나라도 대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A 등급이 아닌 주식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B 등급, C 등급 종목. 그 A 등급인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필터링인 거예요. 내가 뭐 여자친구를 볼 때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볼 때 이런 조건을 본다. 그죠? 나는 여자친구를 볼 때 이런 조건을 본다. 나는 이쁜 거보다 귀여운 게 좋다.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필터링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B등급, C등급은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 B등급, C등급. A등급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은 좀 눌리거나 이 안에 파동이 있을 수 있어. 잔파도가 있을 수 있어도. 재무적 투자 등급이, 물론 얘가 B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B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얘 재무적 투자 등급은 A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재무적 저평가는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2026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왜? 어떤 기준이냐? 컨센서스 나온 최고 끝에. 컨센서스라는 거는 뭐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매도가 어떻고 뭐 잔바리 이슈가 어떻고 금리 인하는 설명할 만하죠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해리스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뭐예요? AI가 계속 성장한다.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사실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릴 거 전 알고 있어요. 절대로 많이 안 눌려요. 절대로 눌릴 수가 없다. 눌린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 좋겠지. 그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채널에서 초전도체를 주로 찍는 사람입니다. 초전도체를 주로 찍는 사람이고, 초전도체가 엄청난 재료 측면에선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을 이왕 찍는 거 이런저런 솔직하게 또 찍어보는 거죠. 솔직하게 남들 다 안 하는 거 저 같은 사람들도 한 명 있으면 여러분들께 좋은 성향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뭐 정치인 누구 이름이 어떻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보다 못한 거예요. 도박 선물 옵션보다도 못한 거고 암호화폐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돌아가죠. 거래세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향 베팅 돼요. 거기도 계속 소식 나오거든요. 코인도 거기 가가지고 하죠. 예.
왜 주식을 해요 굳이? 3시 반이면 끝나고 3시 반이면 끝나고 양방향 베팅도 안 되잖아요. 수수료는 또 엄청 나가잖아요. 이거저거.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기업이 펀더멘탈이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그 사람의 내면, 본질, 그게 펀더멘탈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으로는 그 돈을 버는 그 기업만의 노하우, 그 가장 어려울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면 돼요. 펀더멘탈이라는 건 가장 힘들 때 외부 상황이 그래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힘, 이 펀더멘탈이에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그렇게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 결국 또 김정은하고 악수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바뀌는 거를 쫓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초 체력, 그거와 저평가 여부, 그리고 등급 체크, 그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 AI가 성장한다. 우리 아들 자식한테 AI가 어떻게 될 거, 인공지능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랫동안 성장할 것 같아? 했을 때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아빠 오랫동안 성장할 것 같아. 나중에는 우주에 날아다니는 택시도 타고 다니고 하늘을 나는 로봇도 그 순수한 마음대로 인류 문명은 발달해 왔고 그 순수한 마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초딩 입맛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똑똑해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어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보를 빨리 얻겠다? 그래서 남한테 떠넘겨야지? 그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력이 우리한테 정보를 왜 줘요? 얼굴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하고 영업이익하고 뭐를 곱하냐? 저도 여기서 많이 일을 해보면 바른 말을, 정치인들이 변질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냐면 바른 말 하다가도 뭐예요? 정치적으로 야합해야 될 땐 야합해야 되고 어떤 그 기본적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가만히 안 놔두고 국민들도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확실하게 어느 계파에, 그래서 계파 없이 하겠다? 그것도 힘 어려운 거다. 그러면 그만큼 자본시장이 네덜란드 이후에 개화한 이래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번 역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중시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는데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억 배 이상 액면가 대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원보다 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액면가예요. 완전 최초에. 근데 이걸로 1억 배는커녕 2배도 못 봐. 아니,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에 100만원 21억이 된 그 테스트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 복리로 된 거고 복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거지. 100%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7천억하고 보수적으로 이 A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조가 한참 넘죠? 20조가 한참 넘죠. 왜? 7천억에 10이면은 ROE가 10이면 7조니까 73, 21, 74, 28, 28조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현재 가치 대비. 근데 A등급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 허겁지겁. 자, 오늘 얘기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가치 투자는 뭐라고요? 펀더멘탈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본질적으로 돈 버는 능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 생각에는 진짜 좋은 종목 같아요. 이거를 찍은 이상 저는 이제 여기 투자를 못 하는데 너무 아쉽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이해상충이 있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방 한미반도체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 배움방 물고기 잡는 방법 잠시 후에 나오는 영상 배워보시겠다. 그래서 농심투자대박 한 종목 바이오의 핵심 주도주 자신 있는 종목 해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해보실 분들은 상계 연락처로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선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들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네,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